그냥 우리 막 하고 알아서 편집해 줄 것 같아. 위층은 공기가 좋사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런 공기를 맡으면서 녹화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이것도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전 지금 지하에서 지금 처음 올라온 거예요. 아, 그 곰팡이 있고. 예. 아, 뭐 이런 방송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니츠 얘는 그 중심에 있... 오늘은 좀 뭔가 밝아요. 여러분이 화면으로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순상밀톡이 어쨌든 횟수로 지금 2년 차에서 3년 차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지상으로 처음 올라온 거예요. 저 지금까지 지하실에서 계속 찍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이게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가? 오늘 동아줄을 하나 잘 잡아서 제가 2분 타고 지금 지상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왔는지 아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그 동아줄이 네.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원래 사석에서는 이제 네. 서로 말 놓고 이제 형님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이렇게 공적인 자리는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이세환 기자님으로 좀 호칭해도 되올지. 그럼요. 알아서하세요? 제가 영광입니다. 남 박사님. 그래서 오늘 원래 사실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거 갖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 PD님하고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나 열심히 하겠다. 그 대신 10만 조회수 컨텐츠가 하나 나오면 처음엔 한 두세 번 하면 나올 줄 알았지. 그러면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초대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죄송하게도 10만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몇 개 합해갖고 퉁쳐갖고 10만 됐다. 예. 이분을 모시자 그랬더니 제작진도 이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뭐 어떻게 했냐면 네. 술 한잔 사준 다 불러놓고 술 먹여놓고서 나온 거죠. 일단 한번 나와봐 한 다음에 어느덧 내가 이미 출연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오늘 다룰 게 마침 공중전 독일과 영국의 전투기 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진정한 에이스들끼리의 대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네. 왜냐하면 소련 전선에서 독소전에서 초반에 독일군하고 소련 공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영국 본토 항공전은 많은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하늘의 기사들이 싸운 진정한 2차 대전의 공중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뭉뚱그려 놓고 봤을 때 지상전은 사실 다수 대 다수의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공중전은 정말 1대1에 예. 그러니까 그 기사도를 갈망하는 사람들 네. 그런 1대1의 힘의 격도를 좋아하는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네. 지상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싸움을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군 에이스 조종사들을 봐도 소련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몇백 대 스코어가 몇백 대잖아요. 네. 근데 영국 본토 항공전에 참가했는데 스코어가 10대 넘어가 한 20, 30대 정도다. 이게 진정한 에이스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After their defeat in World War I, the fiercely proud Germans 오늘은 일단 시작을 네. 바다사자 작전으로 한번 끌고 그렇죠. 가려고 해요. 왜 바다사자 작전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원래는 뭐 사자 작전이라고 하려고 했대요. 또 사자 하면 영국의 상징이잖아요. 리처드 왕의 상징이고 야, 왜 우리가 이거 하는데 쉽게 말해서 왜 쟤네 로고를 써야 돼? 그렇게 해서 뭐 적당한 게 없을까? 그래서 오히려 뭐 영국을 뭐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 바다사자 작전으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우리 사료에 정통하신 우리 남 박사님이 연구하신 게 있다고. 원래는 사자 작전이라고 했는데 사자하면 영국이고 우리가 네. 영국 공격하는 거 다 알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고민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완전히 이름을 바꾸면 이거 화이트로 다 줘야 되는데 바다사자라고 하자. 네.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썰이고 네. 자료를 봤더니 히틀러가 영국을 공격하는 것을 사냥이라고 표현한 장면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밑에서는 히틀러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의 이 선 모양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네. 물개처럼. 물개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격화시키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이제 바다 사자 하니까 자꾸 사자 떠올리지만 네. 그 sea lion, 물개 사냥하러 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개 사냥하는 걸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쁘죠, 총통님? 이거를 아마 노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히틀러의 가장 큰 고민은 프랑스하고 전쟁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였대요. 왜? 1차 대전에서 싸워봤잖아. 프랑스하고 영국 애들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 싸우면 어떡하지? 했는데 뭐 오늘 한 달 만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네. 프랑스가 좀 더 버텨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사례를 맞아요. 보니까 프랑스가 좀 더 버텨주면 한 2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영국 그
상륙 작전 그 준비를 좀 해서 왜냐하면 그렇죠. 그 당시 해군이 굉장히 미비했잖아요. 그렇죠. 그 해군을 좀 준비를 해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너무나 일찍 들어오세요 잃어버렸잖아요. 이때 상륙 계획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은 게 그때 당시에 이제 할더잖아요. 할더. 프란츠 할더. 할더가 사실은 이 굉장히 잠재력이 뛰어나고 통솔력이 있는 인물이지만 히틀러하고 갈등 겪다가 네, 네. 암살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 상태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을 못하지만 이 사람이 잘한 일이 있다면 사실은 그 후세에 굉장히 세세한 기록의 워 다이어리를 남기는 일이죠. 아, 시간 단위로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39년, 40년까지 영국 상륙 계획 초안을 빨리 마련할 것. 초안을 빨리 마련할 것 이 얘기는 뭔 얘기야? 네, 초안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당장 없다는 예. 얘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독일군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작전 개념은 완성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 작전 개념을 보면 상륙 지역 인근에서 영국 해군을 배제해야 한다. 그 다음은 뭐냐면 영국 공군을 경멸해야 된다. 아, 대단히 건전한 판단이네. 네,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 다음은 연안 일대에 그 연안 일대라는 게 유럽 쪽. 연안 일대에 영국 해군을 경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에 붙어 있는 영국 해군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지만 유럽 해안선에 있는 해군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륙 해군에 대한 영국 잠수함의 활동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 일단 전제 조건으로 작전 개념상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독일 해군이 갖고 있는 전력을 보면 제대로 된 전함은 한 두세 척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순양 전함, 뭐 보통 이제 포켓 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구축함 등등을 해서 한 80여 척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80여 척은 이제 잠수함은 포함이 안 돼 있죠. 포함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직전 노르웨이 해전이 한 번 있었잖아요. 거기서 반수가 탈탈 털립니다. 네. 거기서 반수가 가라앉은 건 나머지 반이 있지 않느냐? 아니죠. 독일군은 그때 노르웨이 해전에서 거의 절반의 해군을 잃으면서 전쟁 끝날 때까지 수상함 전력을 복구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거 있죠. 히틀러 성격을 봐야 돼요. 그것도 못하니? 단 한 번의 작전에서 반수가 털려?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산이 카트되는 거예요. 항공모함도 만들고 있던 것도 다 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 못하고. 정비도 안 될 거고 새로 만드는 것도 안 가고. 예를 들어서 히틀러 입장에서도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내보내서 한 달도 안 해서 격침이 돼버리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상륙 공격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할더 일기에 보면 1939년 12월부터 이 독일 육군 수뇌부들이 그 총독 눈치 보다가 슬슬 참모 연구라는 걸 이제 하기 시작해요. 작전 계획이 있고 전쟁 계획이 있고 뭐 명령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깔아주기 위해서 참모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9년 12월에 참모 연구 보면 플란드르 일대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잉글랜드 남동부 쪽으로 그러니까 템즈강 입구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상륙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런던까지 계획을 가려고. 짰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륙, 바다를 건너는 상륙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수로를 따라서 하는 뭐 그런 어떤 내륙 공격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마 연구가 그걸 거예요. 예전에 바이킹이 그런 정도. 왔을 때 네. 프랑스까지 그 왜 수로를 따라서 오잖아요. 꼭 얘네 수준이 그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해본 거지. 네. 독일은 계속 육군 대 육군 내륙 전투만 했지 바다를 건너서 해보는 거를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최초 작전 개념 부분이 있어요. 일반 목적 부분만 좀 읽어드리자면 이 공격의 목적은 독일에 대해서 전쟁을 계속하는 기지가 되는 본토에 대한 경멸과 가능하다면 지형 점령이다. 되게 좀 어렵게 써놨는데 하여튼 영국을 가서 점령하겠다는 거죠. 이 작전의 수행은 정치적 상황에 달려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총통이 지금 그 영국이 항복하거나 그렇죠. 같이 손을 잡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봐서 하겠다는 걸 좀 어렵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혼선이에요. 군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이 군사 작전을 하기 전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일선 부대에서는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고 거기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전략적인 이득이 있는가에 관한 전략적 지침이 내려가지 않고 영국 얘네 이상하다. 아, 얘네 나랑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말을 혼잣말로 하니까는 이렇게 이제 혼선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만들어지나 혼선이야. 그래서 육군에서 계획을 만들어요. 네. 육군 상륙부대의 제1파 처음 가는 애들. 얘들은 특수 장비를 구비한 9개의 사단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얘들이 지역 교도보를 확보할 것이다. 국외사단이면 한 10만 되겠네요. 그렇죠. 10만이 지금 사실 갈 배도 없어요.
그냥 간다는 거야. 내 말이 표도 그 없는데 지금 말이야. 숙박을 지금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작전 목표를 향해 공격할 것인데 템즈강 있잖아요. 템즈강하고 런던 남부에 있는 고지 포스트머스를 연하는 선을 연결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병참 생산 물자를 파괴한다. 1차 작전 목표를 확보한 후에는 뭐 어떻게 하고 그 와중에 공중우세를 장악하고 이런 내용이 점점 구체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 게 그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전간기는 아니고 작전적인 휴지. 지금 이 전쟁의 진공 상태인데 네. 해군이 없어. 상륙 주정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상륙 계획이 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은 점점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 자기 환상에 지금 빠져가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 계획이야. 전형적인 사기꾼 계획. 네. 왜냐하면 우리 주식할 때 봐봐. 전형적인 주식 사기꾼은 뭐라 그래? 이거 뜹니다. 뜹니다. 이거 뜹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도 제 재산입니다. 몰빵해 놨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 방법. 믿으라고 얘기는 안 네. 하지만 구체화된 작전이 나와요. 왜 구체화된 작전이 나와야 되죠? 총통각하. 지금 작전 계획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뚝딱뚝딱 바지전도 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총통각하의 의지를 강력하게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왜? 총통이 뭐예요? 총리의 대통령 플러스 절대 권력자 아니에요? 그럼 뭔가 나치에 물론 유능한 장교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의외로 아첨과 이런 거를 일삼는 장교들도 대단히 많았어요. 특히 당원이었던 고급 장교들은. 그 부분이 참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히틀러한테 보여주려고 네. 작전 개시 시간도 확정을 해요. 뭐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무슨 숫자가 나오냐면 40년 9월 15일에 상륙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하고 육군에서 이제 계획을 거의 뭐랄까요? 준비 명령 비슷하게 완성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일상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말 한 번 잘못 꺼내갖고 그거 다시 주워 담지 못해가지고 어거지로 끌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나야. 그게 지금. 그래서 이때 나중에 이게 얼마나 커지냐면 네. 100만 명을 상륙을 해야 영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네. 이거를 결국 총통귀 아니면 그 밑에 수하의 귀에 들어가서 패스가 될 거 아니에요, 해군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군에서도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아 그거 못합니다 이 얘기 못 꺼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600대의 배를 준비를 하긴 해요. 네. 근데 이 1600대의 배가 전기 배겠어요, 디젤 배겠어요? 아니지. 이거 증기선을 1600대를 이거를 연결을 해서 바지선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통상 이게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누군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계 최강의 함대를 가지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네. 증기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흘러가죠. 네. 그래서 1차 실험을 해서 만든 배를 누가 또 공중에서 찍어놨어요. 이겁니다. 아. 저걸로 어떻게 보시기에 상륙작전이 되겠습니까? 저거 보통 우리가 이제 강에서 준설할 때 옆에 바지선 이제 모래 담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배예요, 사실. 근데 바지선이 제가 예. 동력선이 또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지 힘은 별로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걸로 상륙을 한다는 거는 근데 이게 이제 9월 15일이라고 하면 이거를 땡기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독재자는 조기 달성 이런 조기 달성. 그래서 1940년 8월 15일로 맞춰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거기서 또 한 달이 땡기죠. 예.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100만 명이 가야 된다. 육군에서. 해군에서 1600대의 증기선으로 바지선을 만들어 상륙하면 됩니다. 이 보고를 했던 그 속내는 총통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하고 이렇게 한 건데 히틀러는 그래? 9월 15일 말고 8월 15일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제 점점 아무도 못 말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크게 가타부타 말을 안 턴 육해공군 수뇌부들이 네. 갑자기 상륙작전이 불가능한 이유를 대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가 아니라 쟤네가 못한다. 이게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아. 상륙을 위한 출발 지점이 제한된다. 물동량 때문에 그것을 실어서 몰래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전에 첩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수레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수레 가지고 한 번도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이제 육군이나 그 공군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해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 공격을 할 때 우리가 포병 화력 지원처럼
함포 화력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한 번 쏘고 나면 움직여야 되는데 해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표적이 되고 맙니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륙은 그렇다 치고 지금 바지선에서 차량 야포 이거를 실을 수는 있는데 하역이 안 됩니다. 인부는 어디서 내려올 겁니까? 이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바지선이 상륙의 주요 수단이면 육군이 상륙할 때 화력 지원 수단이 필요한데 중간에 화력 공백이 있기 때문에 육군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륙 작전은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히틀러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근데 다 사실 그때 소문도 돌지 않았습니까? 총통의 관심은 지금 소련에 가 있다. 그렇죠. 이 얘기가 이미 돌았어요. 이건 소문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대소련 침공 계획이 다 나왔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그러면 무엇을 위한 의지였을까?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뻥카. 영국을 위협해서 정치협상장으로 나와서 처칠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가 한번 단판을 지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드러내지 않은 속내도 하나 있었을 거예요. 히틀러는 영국을 공격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공격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소련을 공격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다. 사실 그때 독일 국민들한테 전 유럽을 휩쓰는 걸 보여줬고 영국에 대한 그 침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언론에서도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총통이 영국을 공격 안 하고 물러선다? 상상하기 힘들죠, 사실. 지금 물러설 수 없잖아요. 체면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괴링이 해줬네. 그렇죠. 40년 당시에 훈장 받는 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육군 장성들이 줄줄이 받았어요. 괴링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1차 대전에 에이스면서. 괴링이 나치당 들어갈 때 자기 재산을 헌납하고 들어갔다고요. 제국 서열 2인자예요.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 근데 영광을 육군 애들이 차지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링이 이런 얘기를 하죠. 4일 안에 영국 남부에 있는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리겠다. 모든 방어선을 다 무너뜨리고 4주 안에 영국 공군을 괴멸하겠다고. 그럼 되지. 그렇게 하면 되죠. 안 되죠, 이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급변하는 거죠. 네네. 처칠이 바다 건너에서 예측한 거하고 거의 숫자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 첩보부가 얼마나 우수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히틀러가 폭탄 발언합니다. 거의 500대씩 나오는 거예요. 네. 한 달에. 수적으로는 저러면 완전히 예. 영국 공군을 발라버려야 그렇죠. 돼요. 예, 예. 런던을 방위하기 위한 공군 항공기 대수를 한 1,500대 정도로 늘려요. 어우, 3배 가까이 예. 늘렸네. 3일간의 공중전에서 영국기가 무려 232대가 격추가 됩니다.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 그래요? 예. 그 다른 데서 알려준 적 있어요? 여러분, 단독 보도입니다.